안녕하세요. 정치를 보고 있자면 정치는 말입니다. 정치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정견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 정치적인 철학을 실현하느라고 입법도 하고 세력도 모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의 모든 설득과 주장의 무기가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에는 참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존재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겉으로만 달콤한 말, 본질은 빈 깡통이지만 멋부리는 말, 모면하기 위한 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자기 혼자만 맞다고 믿는 말입니다. 말하는 본인은 진심이고 실제로는 오류와 허위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자기는 진심이기 때문에 반박이나 비판을 견디거나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말이 우리 정치와 청와대에 가득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스타일의 말들이 과거 운동권 내에서 널리 학습되어졌던 말이고 심한 경우는 평생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맘카페에서 소위 무조건적으로 조국 편을 드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까도 진국인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조국이 무서웠으면 저러겠냐. 진짜 큰 인물 되겠다. 꼭 법무장관 시켜야겠다. 오늘 저는 조국을 편드는 대표적인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신입니다. 조국을 변호하는 제일 중심적인 역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공지영 작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더 많이 회초리 들어달라. 집안의 가장 아버지로서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아내나 내 자녀가 하는 일을 내가 몰랐다는 뜻입니까? 과거에 반국가 단체였던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려고 했다.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멋있게 보이는 말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지적한 비판의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회초리 더 들어달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바른 말만 하더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면 더 많이 혼내주십시오.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속 터집니다. 이것은 자뻑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은 남들로부터 칭찬과 지지와 인기를 많이 입어본 사람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좀 잘난 사람이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이념과 이상은 선하고 정의로웠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점점 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만 가슴 속으로 들어오진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두둔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팬들의 말만 듣게 됩니다. 공지영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고 하시니까 나보다 조국을 더 아실 테니까 문재인과 조국에게 우리가 엎드려서라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꼭 법무장관으로 써야겠다. 제발 송구하지만 맡아주시라. 조금만 더 감수해 주시라. 이분은 본업이 정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에 검찰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허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겠어. 이거는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벌써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개혁은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겠죠. 이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이념과 이상이 선하고 정의로웠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상대방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바깥에 현재의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됩니다.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를 비판하는 상대방은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목표가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허점이 있어도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지자는 청와대죠. 조국 딸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7만 명이 넘어가니까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대통령은 싸고 돌았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 실패,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이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민간인 폭행했습니다.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었습니다.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유출 및 분실 무마 의혹이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지죠?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의 책임은 나아가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2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 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회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과거 운동권 네트워크가 전부 다 청와대, 사법부, 정부위원회, 공기업 요직에 다 들어갔습니다. 조국 수석은 바로 이 새로운 특권 세력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건 좀 못한다 수준이 아니고 나도 이민 가야 되나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특별한 기회, 자기들끼리는 특별한 과정, 우리끼리는 더 특별한 결과. 조국, 공지영, 문재인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향해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급격하게 변화시켜가고 싶은 어떤 나라의 다른 모습을 향해서 강력하게 추구해가는 스스로의 어떤 힘에 압도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져 온 자기 정당성이 이분들이 길을 바꾸지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분들은 투명하지 못합니다. 실제의 자신과 자신들이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 다릅니다. 실제의 대한민국과 이분들이 표현하는 대한민국이 실제 다릅니다.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국민들이 듣기에 편한 순화된 레토릭을 씁니다. 본인들은 참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희뿌연 구름 같은 안개 같은 표현을 씁니다. 듣는 사람의 머리가 휘뿌옇게 되도록 만듭니다. 꾸짖어 달라. 맞으며 가겠다.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유권자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야 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직입니다. 멋있는 사람 뽑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알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강대국 간의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주적의 속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특히 언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람을 걸러내십시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을 걸러내십시오. 비판을 감각하지 못하는 시한폭탄들을 걸러내십시오. 언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대중의 정서라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사실 이기주의로 뭉쳐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복지 좋아하고 일은 좀 적게 하는 게 좋고 월급은 좀 오르는 게 좋고 안보는 든든해야 되지만 내 아들 군복무는 좀 단축시켜주면 좋겠고 뭐 그런 식이죠. 국민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내가 욕 좀 먹어도 나는 이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